은퇴 후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어떤 이에게는 평생의 그리움을 해소하는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자 고단했던 타향살이의 따뜻한 끝맺음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언어가 통하고 음식이 익숙하며 뼛속 깊이 새겨진 정이라는 정서가 흐르는 땅, 고향. 바로 그곳에서 평생을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더 깊은 절망과 마주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돌아온 고향이 던지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어떻게 하면 그 꿈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는 소중한 정보라고 생각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노년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올해 72살의 김순애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낯선 땅으로 이민을 떠나 세탁소를 운영하며 악착같이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콘도 하나를 마련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은퇴를 맞이하며 부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은 그리운 고향 땅에서 마무리하자는 오랜 약속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환율이 좋았던 시절 토론토의 콘도를 처분하니 손에 약 7억 원이라는 큰 돈이 쥐어졌습니다. 이 돈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평범하고 안락한 노년을 보낼 수 있으리라 부부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땅을 밟은 지 불과 2달 만에 그 믿음은 처참하게 깨졌습니다. 자신이 딛고 선 이 땅이 얼마나 낯설고 위험한 곳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전세 계약을 맺은 한 빌라였습니다. 해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 순애 씨 부부는 이 제도의 위험성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생 모은 돈의 일부인 3억 원을 보증금으로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 빌라는 이미 집주인의 과도한 대출로 인해 집값보다 빚이 더 많은 소위 깡통전세였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거액의 대출을 끼고 있었고 계약 이후 몇 주 지나지 않아 지분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순애 씨 부부의 전 재산과도 같았던 전세 보증금 3억 원은 그렇게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더 절망적인 것은 보증금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전세보증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법률 상담을 받으러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안타깝지만 저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순애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후 귀국한 재해동포들 사이에서 유사한 부동산 사기 피해는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 급변하는 부동산 제도와 디지털 행정 시스템에 어두웠던 이들은 사기꾼들의 가장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단순히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이라는 믿음, 조국이라는 안도감, 그리고 다시 평온한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는 마지막 희망까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국 시애틀에서 돌아온 오정호 씨 부부의 사례는 또 다른 유형의 함정을 보여줍니다. 70살의 정호 씨와 66의 아내는 미국에서 작은 마켓을 운영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살인적인 미국의 의료비에 지친 부부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리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 기대를 걸고 귀국을 결심했습니다. 미국에서 마련한 은퇴자금을 정리해 약 6억 원을 들고 서울로 돌아온 부부는 지인의 소개로 전셋집을 알아보다
한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중개업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왔다며 부부를 재촉했고 부부는 별다른 확인 없이 덜컥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햇볕이 들지 않는 반지하 아파트였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끔찍한 문제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내부는 검은 곰팡이와 누수로 가득했고 환기가 전혀 되지 않아 건강하던 아내의 기관지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집주인은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계약서에는 주택하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당시 수십 년 만에 한국의 복잡한 계약서를 마주한 정호 씨는 그 조항이 무슨 뜻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집주인과 기나긴 법적 분쟁에 휘말렸고 수천만 원의 소송 비용과 이사 비용, 그리고 보증금 일부까지 손해를 보며 쫓겨나듯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더욱 교묘하고 조직적인 사기 수법을 보여줍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20년 넘게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68살의 강정민 씨는 누구보다 신중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귀국을 결심하고 미리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부동산을 둘러보며 꼼꼼하게 정보를 모았습니다. 한국에 사는 자녀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함께 집을 확인했습니다. 정민 씨가 선택한 곳은 깨끗하고 가격도 합리적인 신축 빌라였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에는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빌라는 분양을 목적으로 지어졌으나 팔리지 않은 미분양 물건을 건설사가 자금 회수를 위해 임시로 전세로 돌린 것이었습니다. 실제 소유권은 건설사에 있었지만 정민 씨와 계약한 당사자는 전세대행업체라는 이름뿐인 유령 법인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법인은 한 달 후 폐업해버렸고 정민 씨의 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길은 막막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한국 부동산 구조의 허점과 다단계처럼 얽힌 전세 시스템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합법의 탈을 쓴 사기에 평생의 자산을 빼앗긴 셈이었습니다. 현재 정민 씨는 친척 집에 얹혀 살며 기약 없는 재산 회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가슴 아픈 이야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래도 한국인데 내 조국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라는 믿음에서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한 믿음은 한국 사회의 눈부시게 빠른 변화, 심각한 정보 비대칭,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제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세 사기, 보증금 손실, 무책임한 부동산 중개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귀국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의 부재는 이들을 철저히 고립시켰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했던 이들에게 한국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시스템은 따라가기 벅찬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깊은 정신적 고립감과 우울감, 나아가 신체 건강의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말해야 합니다. 고향이 모든 이에게 따뜻한 품이 되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특히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에게 오늘날의 한국은 너무도 낯설고 위험한 나라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돌아온 땅에서 좌절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귀국 은퇴자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전자산 전략 가이드를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문, 귀국 전 당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옮기는 법입니다. 귀국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외 자산의 흐름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특히 캐나다나 미국 등 북미에서 생활하던 분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경우 비거주자가 되면 특정 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예상치 못한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액을 한국으로 송금할 경우 국내에서 외환 신고 대상이 되어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귀국 전에 반드시 현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연금 수령 조건, 세금 문제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자산을 원화로 환전할 때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 번에 모든 돈을 바꾸기보다는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분산 환전하는 전략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관문, 가장 위험한 덫, 깡통전세를 피하는 5가지 철칙입니다. 귀국자 피해의 90% 이상이 바로 이 전세 사기입니다. 전세 제도는 외국에 없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는 사실상 무이자 대출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구조의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 5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 전세 보증금이 집값의 70%를 넘는 집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과 동시에 가입하십시오. 보증보험은 당신의 전 재산을 지켜줄 유일한 안전벨트입니다. 셋,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근저당, 가압류 등 위험한 권리 관계가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 지인의 소개나 직거래보다는 공신력 있는 대형 부동산 중개법인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다섯,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귀국 직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단기 월세나 임시 거처에 머물며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제도를 충분히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관문, 자녀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서는 생활비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아이들이 있으니까라는 마음으로 귀국을 결정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이어가느라 부모를 온전히 부양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자산으로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주거비, 식비, 보험료 등을 파악하고 캐나다나 미국의 연금, 한국의 국민연금, 혹은 임대 수익이나 배당금 등을 통해 고정 수입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평균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90세, 95세까지의 현금 흐름을 시뮬레이션하며 장기적인 자산 소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네 번째 관문, 놓치지 말아야 할 귀국자 특화 정책과 복지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도 재해동포나 귀국자를 위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본인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귀국 후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유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기준에 부합한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매달 소정의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주소지의 주민센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말씀드립니다. 조국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따뜻한 고향이 되어줍니다. 은퇴 후 귀국은 감성적인 결정이지만 그 과정은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전략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부동산도, 연금도, 심지어 가족과의 관계도 막연한 기대가 아닌 철저한 준비와 계획으로 설계해야 비로소 돌아온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귀국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내 조국을 너무 믿었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여기가 고향이니까 또 미워할 수가 없네요. 이 이야기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정보들이 고국으로의 귀환을 꿈꾸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작지만 중요한 경고이자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향은 반가운 만큼 냉혹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귀국은 노년의 꿈을 위기로 만듭니다. 이제는 낭만적인 감성보다 냉철한 현실을 준비할 때입니다. 귀국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그 시작을 두 눈 똑바로 뜨고 현실을 직시하며 내디뎌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